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하이. 네, 8월 7일 월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히 이제 코스닥이 또 2% 넘게 급락을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체감적으로 2차 전지를 제외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체감적으로 뭐 2% 넘게 빠진 것 같은 체감은 느끼지 못한 이제 그런 날이었다. 즉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오늘 에코프로와 2차 전지가 급락이 나오면서요. 증시를 이제 끌어내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1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요. 몇 가지 나온 소식도 좀 있고, 지난번에 에코프로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렸다시피 150만 원 넘어갈 때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이제 큰 손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심리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팔 생각이 없었던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나도 좀 팔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실제 매도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대기할 수 있다. 당장에 안 사고 좀 기다려 볼까? 이런 쪽 이제 좀 마음이 좀 널널해지죠. 빨리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은 이런 심리에서 이제 조금 차분하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세도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면 이제 계속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고요. 지난번에 아마 에코프로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 나온 다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빠져나올 타이밍을 봐라. 그래서 뭐 120만 원, 13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120만 원, 130만 원 오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타이밍을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와서 떨어지는 거라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와 관련된 또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는 오늘 또 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급등 나왔다가 또 이제 큰 폭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또 상한가 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초전도체와 관련된 말말말 이거를 뉴스가 계속 나오면 그 뉴스에 따라서 반응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뉴스들이 나와서 또 급등이 나왔는지 뭐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로봇이 수급이 뭐 이제 다 빠져나가서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 뭐 바닥권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봇 테마주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봇도 일단은 최근에 2차 전지에서 나온 수급이 뭐 일단 대부분은 초전도체 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초전도체가 이제 급락이 나올 때는 로봇도 올랐다가 바이오도 올랐다가 뭐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로봇하고 바이오도 한번 급등 나오고 다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만 재차 또 움직일 것 같으니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관심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뷰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로봇하고 바이오 쪽은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워낙에 수급이 비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슈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니까요.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만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에코프로 흐름을 보기 전에 코스닥 지수를 좀 먼저 볼게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2.2% 이제 급락이 나타나면서요. 다시 900포인트를 이탈하느니 마느니 좀 기류에 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 일단은 에코프로가 급락을 한 부분이 이제 가장 컸죠. 에코프로가 이제 10%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오늘 이제 10% 급락세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주요한 점은 21선을 이탈하고 무너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21선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이탈을 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성도 분명히 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일부 부류들이 보기에는 100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뭐 그것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볼 수는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변동성 자체가 일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아잭슨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장에서, 미국 장에서 이제 주요 그 전기차 업체들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4.6%, 한 5% 가까이 빠졌고, 루시드 그룹도 한 4%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미국장 금요일 미국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마감이 됐다.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증권가에서 또다시 리포트가 나왔어요.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증권사에서 2차전지 투자 의견을 목표가를 줄하향했다. 2차전지 업황 우려에 단기간 주가 과열 지적도 있고 초전도체로 관심이 이동됐기 때문에 수급도 정점이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차전지 기업들 2분기가 실적을 나온 거 보니까 생각보다 부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주춤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전부 줄하향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하나증권에서 지난 4일 3개월 만에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가 3개월 만에 냈다는 거죠. 내용은 역시나 이제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도를 유지한다. 적정 가치는 14조 3천억 원을 현재 시총 31조보다 낮다는 이유다. 그래서 이 하나증권에서 본 적정 시총 가치가 지금 현재 시총의 절반보다도 더 아래를 이제 적정 시총이라고 본다는 거죠.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락을 하게 되면 50%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리튬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 가공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리튬 가공 기업 마진이 양극재의 2배가 넘는 현 상황은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 개인 투자자들 기대를 걸고 있는 8월 중에 MSCI 한국지수 편입 역시 기업 가치와 무관하다. 에코프로 기업 가치 70% 이상을 창출한다는 평가를 받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줄줄이 눈높이를 낮췄는데요. 에코프로 BM 보고서를 낸 10개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37만 2,600원. 자, 투자 의견 하향도 잇따르고 있다. 3개 증권사가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 주가 상승폭이 과했고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이 점을 들어서 지금 증권사가 다시 한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뉴스도 있었어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부품 감산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협력사에 최대 20%의 부품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그게 수요와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시그널로 본다라는 거죠. 제네시스와 GV70, 니로플러스 등 판매 정체 여파로 3분기 일시 조절, 업계 생산 목표 매출 차질 우려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협력사의 판매가 저조한 일부 전기차용 부품 생산량을 최대 20% 감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이단 악재로 국내 판매가 정체되면서 애초 예측한 공급량보다 수요가 줄어든 여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협력사의 전기차 부품 감산 요청한 차종이 제네시스 GV70, 그리고 제네시스 GV60, 아이오닉 6, 기아 니로 플러스 등으로 전해졌다. 인기 차종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수요 감소 쪽이랑 이야기가 좀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6월 달까지도 판매량이 늘은 거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매가 느슨해질 수 있다, 다시 감소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볼 수 있는 동시에 2차전지 쪽에도 결국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차 판매 감소가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가장 큰 감산 이유로는 판매 침체가 꼽힌다. 자, 그리고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차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화재 우려, 주행 중 동력 상실 등 품질 이슈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와 전기차 충전 방식 주도권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수입 전기차가 점유율을 높여가는 추세다. 신시장으로 삼은 중국이나 일본 판매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쪽도 일단은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대박이님들 매매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초전도체가 또다시 상한가가 나왔어요. 자, 선암은 오늘 14%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급락 이틀 나왔죠. 급락 나오고 나서 다시 상한가. 자, 그리고 덕성도 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모비스, 모비스도 20% 급등.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그러니까 이제 대표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요.
예, 상한가, 파워로직스도 상한가. 그러니까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한가가 나왔는데, 예, 오늘 이제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예, 자, 김현탁 교수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초전도체 확실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희망을 갖고 또다시 수급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일단은 2차 전지가 빠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겨나는 새로운 수급들 있잖아요. 그런 수급들도 또 새로운 테마를 찾기 마련이니까, 그러면서 또 초전도체가 또 급락도 나왔다. 네, 나왔겠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LK99 아카이브 게재 논문 공동 저자로 참여한 윌리엄 앤 메리데 교수, 김현탁 교수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교수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이 교수가 한 말을 우리가 또 이제 유튜브에서 또 다뤄보기도 했는데요. 김 교수 저항체 임계온도 실험서 초전도 확인을 주장했다. 미국 물리학회 발표 준비, 국가투자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LK9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인 것이 분명하다. 근본적으로 한국 학계에도 샘플을 제공하려 하지만 아직 시편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제공 목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 연구 논문 공동저자 참여한 김현탁, 윌리엄 앤 메리드 연구교수가 이데일리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편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다. 논문 진위를 놓고 검증 작업을 하기 때문에 LK9가 초전도체라는 사실은 여러 측정값을 통해서 확인했다. 예. 자, 다만 현재까지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네이처는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LK99를 재현하려는 초기 노력이 부족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부정적인 학계 반응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한국 초전도 저온 학회 역시 1차 검증위원회 발표를 통해서 현재까지 보고된 이론 연구 논문들은 LK99에서 초전도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 화중과학기술대나 남서대 등 연구팀에서도 재현을 하고 있지만 상온 초전도성을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초기 분석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 교수는 퀀텀에너지 연구소 같은 작은 회사에 의존하지 말고 자금이 풍부한 그룹이나 국가 연구소에서 관련 연구를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을 이제 아주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을 할 거다.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은 단타 위주로만 매매를 해라. 바이앤홀딩으로 가지 말고요. 들어가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들어가서 급등이 나올 때 먹고 빠지고, 또다시 타이밍 잡고 들어와서 먹고 빠지고, 어차피 그 동안에 계속 뉴스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뉴스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면 불안하잖아요.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하면서 이 정도 뉴스면은 오늘 시세가 나오겠다 싶으면 들어와서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도 누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네이처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영국 네이처에서는 상온 초전도체 LK99가 재현이 부진하다, 심히 회의적이다 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왔어요. 오전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좀 밑거리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고금리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고금리 시대에 그리고 임금 상승이 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히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계속 감소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폐업을 선언한 자영업자들도 이제 역대 최대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람을 고용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제 로봇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시권에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규 로봇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하고요. 서빙 로봇 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 로봇까지 사업을 같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G U 플러스하고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에 유진 로봇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지분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 대장주로 지금까지도 이제 로봇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뭐 이제 뭐 탐지나 화재, 뭐 진압, 뭐 이런 이제 관련된 소방 로봇, 센서 뭐 이런 것들을 정부 국책 과제로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 이렇게 이제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급등 나오기 전에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까지 거쳤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었죠. 이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가기 좋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로봇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뭐 로보티즈 아직 바닥권이죠. 그리고 인탑스 그리고 뭐 SPG 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예, 이제 많이 급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로봇이 올라가는 것도요. 일단은 대장주가 먼저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일단 대장주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전 같으면은 대장주가 가면 그다음 후속타로 2등주, 3등주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초전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 그리고 그 전에 에코프로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대장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등주, 3등주를 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또는 이제 유진 로봇 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이앤홀딩이 아니죠. 일단은 급등이 심하게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트레이딩 바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부터 시장의 수급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수급이 몰렸던 쪽에서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존에 수급이 관심이 없었던 섹터들 쪽으로 지금 꿈틀꿈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리밸런싱해서 새롭게 한번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왔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좋았던 관점들을 일단은 서서히 이제 현실화죠. 수익을 현실화하는 작업들을 좀 하면서 새롭게 생긴 자금으로 다시 바닥권에 있는 섹터들 중에서 지금 관심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섹터들, 이런 섹터들을 다시 한번 또 줍줍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도 괜찮고,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괜찮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요. 새로 리밸런싱 할 때 어떤 종목들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오는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 보면서 일단 좋아 보이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신청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3886-1564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보내시면요. 문자로 접수를 해가지고 좋은 종목도 있으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내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대바이.